자, 우리 오늘부터 무슨 공부를 할 거냐면요. 개정특수교육과정 2022 개정특수교육과정 총론, 그리고, 다시 할게요. 자, 이제 특수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총 3주를 할 겁니다. 자, 1주는 2022 개정특수교육과정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3월 17일은 2015 개정특수교육과정 총론만 할 겁니다. 그리고 3주 차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형태, 그리고 문제풀이 형태, 그러니까 기출문제풀이, 모의고사 풀이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한 번도 교육과정 하면서 모의고사 형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꼭 모의고사 문제처럼 제가 낼 거예요. 문제 개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2개, 11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육과정만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어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문제풀이 시간은 1시간 잡고요. 1시간 잡고 지금 계획은 두 번에서 3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지금 2개 2회분은 만들었는데 3회분 해가지고 3개까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될 수 있으면 반복되더라도 풀어보시는 게 좀 양이 많은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첫 주에는 2022 개정특수교육과정 할 겁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죠. 나눠드린 자료 좀 두꺼워요. 한 반 정도는 제가 선생님들하고 강의하려고 만든 자료이고, 반은 총론 원본입니다. 원본을 뒤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시면서 원본이랑 많이 궁금하면, 앞뒤 전후 사정이 궁금하면 원본이랑 같이 비교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본에서 저건 뺐습니다. 유아특수와 관련된 거는 가감하게 빼버렸어요. 뺐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그리고 저거 공통에서 초등 파트도 뺐습니다. 뺐어요. 근데 기본 파트에서는 제가 초등 파트 넣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초등은 보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은 중등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과정 공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2 총론 교육과정 공부 방법은요,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하시려면 총론 자체에 공통 심화 기본이 나와 있어요. 공통 심화 기본. 공통은 중학교, 심화는 고등학교, 기본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 공부 순서를 기본, 중학교, 고등학교를 먼저 하세요. 선생님들은 공부할 때. 강의는 처음부터 갈 거예요. 나중에 복습할 때. 그리고 나서 앞에 거 뭐 기본 상황이라든지 뭐 설계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드릴게요. 2022 교육과정 총론 공부하시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문장과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버벅거려요. 뭘 배워야 될지, 키워드가 뭔지, 뭘 가지고 구멍을 뚫어야 되고 어떤 문장을 외워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총론의 기본부터 공부를 하시면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게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차례 보세요. 차례 보시면, 자, 아라비아 숫자 3에 보면 3 해가지고, 로마자 3에 3번에서 기본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35쪽 돼 있죠. 이거 먼저 하시라고. 이게 1순위.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성격부터 쭉 다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공부가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임용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키워드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해시킬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각 항목마다 해설이라는 것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 해설은 제가 쓴 게 아니고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라고 있어요.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선생님들 그걸로 공부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4학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재수 이상 하신 선생님들은 그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해요. 그 300쪽이 넘어요. 300쪽 넘는 거를 지금 본다는 건 굉장히 자살행위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어드린 해설 내용만 가지고 하시고, 만약에 3학년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제가 카페 게시판에 해설서 올려놓을 테니까 3학년 선생님들은 해설서 한번 설렁설렁 한번 보십시오.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그러면 해설서를 정리하나요? 아니요. 뭐 하려고 해설서 정리하지 마요. 자살행위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자,
다시 정리드리면 선생님들은 공부하실 때 2022 교육과정 총론 공부하실 때 그 35조 기본교육과정 편성 운영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처음부터 내려오십시오. 강의는 순서대로 갑니다. 자, 한 장 넘깁니다. 이쪽부터 훑어야 됩니다. 자, 이쪽은 자, 교육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자,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들 해서 유아특수는 유아교육법, 그리고 초등하고 중등특수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항과 관련해서 이 2022 개정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요, 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른 걸 보지 말고 읽어보셔야 돼요. 특수교육법 제2조 1항 이걸 살펴야 돼요. 자,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 특수교육법 제20조 1항 보세요. 자,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서 국가교육위원회, 거기 밑줄이요. 국가교육위원회 밑줄. 자, 그리고 우리는 중등이니까 옆에 전공과 교육과정은 밑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장이 정한다 밑줄. 그러면 결정주체, 교육과정의 결정주체.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러니까 다시요. 유치원,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그리고 특수학급에서 쓰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거는 누가 정한다? 여기 써 있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전공과 교육과정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누가 정한다? 교육장.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유치원, 유아특수,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의 교육과정은 누가 결정한다? 결정자의 주체가 누구다? 국가교육위원회. 전공과의 교육과정의 결정 주체는 누구다? 아니야. 교장이야, 학교장. 학교장이 정한다 그랬잖아. 결정 주체는, 자, 다시요. 전공과는 결정 주체는 학교장이고,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제가 쓸게요. 자, 교육과정 결정 주체예요. 자, 1. 유아특수, 초등, 특수, 중등, 특수. 이 말은 뭐예요? 유치원, 이 말은 특수학교랑 특수학교 이렇게 잡아야 돼요. 특수학교라고만 잡아야 돼요. 특수학교랑 특수학급. 수학급. 결정 주체 누구라고?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그러면 두 번째, 전공과는 질문. 전공과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전문대도 아니에요. 그냥 전공과예요. 전공과는 주체가 누구라고?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왜요? 교육감 승인. 그리고 학교장. 학교장이 정한다. 그래서 얘는요, 용어로 기억하지 말고, 전공과는 용어로 기억하지 말고, 그냥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문장으로 쓰겠습니다. 그냥 문장으로 쓸게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자, 참고로 선생님들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필기할 때 따라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팔짱 끼고 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필기한 거 훑을 겁니다. 그때 스탑하고 쓰십시오. 자, 왜냐하면 필기 쓴다고, 특히 인강하는 선생님들 필기한다고 인강 스탑 해놓고 하면 한없이 늘어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은 가볍게 좀 봐주십시오. 자, 넘깁니다. 자, 원래 1부는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1부는 유치원이라서 가감하게 지웠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는 굳이 종이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2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자, 제목이 선생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했으면 얘는 일반 학교 기준으로 만든 것과 특수학교를 기준으로 만든 것과 일반 학교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초중등학교라고 뜨면 선생님 일반 학교예요. 그럼 누구냐면 일반 학교에 누구? 일반 학급에 배치받은 학생,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에 배치받은 학생. 아, 이거 먼저 짚고 가자 하면 선생님들이 잘 잡아야 돼요. 뭐냐면 특수교육 대신 자, 특수교육 대상자 법률용어로 할게요.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입니다.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로 땅땅땅 판별이 났어. 그럼 그 친구를 어디다가 배치할까 할 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요. 일반 학교, 특수학교, 이렇게요. 세 가지라면, 세 가지라니까. 또 이렇게 나뉘어요.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초중등 교육법에서 얘기하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 아, 얘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얘는 무슨 교육과정으로 얘기를 해버릴까? 얘는 기본교육과정으로 얘기한다고.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초, 중은 이렇게 할게. 특수학교는 세 가지 기본교육까지, 다시 할게. 특수학교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참. 다시 할게요.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교육과정이라고요. 얘들은 일반 교육과정을 우리 통합교육할 때 공부했잖아요. 일반 교육과정을 그러니까 통합교육에서 일반 교육과정을 중다수준 교육과정으로 간다, 중복교육과정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물론요, 기본교육과정 쓸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교, 일반 학급, 일반 학교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다. 지금 우리가 하는 초중등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요 파트 얘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봅니다. 교육과정 성격. 자, 교육과정 성격. 그리고 하나만 더. 얘 있죠, 얘. 국가에서 정했죠. 그러니까 얘는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에요. 국가 수준에서 딱 찍어 놓는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학교, 학급 이렇게 빼버린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회 중에서 지금 안 나온 위원회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은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 자,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쓰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기본사항을 누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정했다고. 그래서 가를 뭐라고 빼냐면 선생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빼라고.
자, 그러면 가는 국가 수준 얘기했으니까 이제 나는 뭘로 가는 거예요? 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을 중심으로 두고 주도성, 자율성, 창의성의 신장 등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그럼 나는 뭘 얘기하는 걸까? 나는 학교적 동그라미 치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적으라고요. 자, 다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그럼 다는 다시 무슨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걸까?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라. 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와 교원이 함께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 수준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반으로 삼아야 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쪽에 있는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 성격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2022 개정특수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포맷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3쪽에 있는 내용을 외워야 될까요? 아니요, 외우지 마요. 그냥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3쪽에서 선생님들이 외워야 될 3쪽은 그냥 국가 수준, 학교 수준, 그리고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선생님 가볍게 보십시오. 가볍게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이 성격부터 선생님들이 어렵게 외워야지 하는 순간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안 외워집니다. 그리고 3쪽에 있는 내용들 봐봐요. 선생님들한테 익숙한 용어 없잖아. 그죠? 자, 넘깁니다. 방향. 자, 보세요. 이 장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중점을 설명하고 이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을 사람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과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 및 교육 목표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봐봐. 이 장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고 못을 딱 박았잖아요. 2022 개정특수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런 목표를,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이런 핵심 역량을 제시합니다라고 딱 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2022 교육과정, 2022 개정특수교육과정은 어떻게 이 책이 책, 자료, 도서, 문서, 원래는 문서라고 표현해요. 책이라고 표현 안 하고 교육과정을 문서라고 표현해요. 왜 문서라고 표현해요? 공문서잖아, 공문서. 학교 들어가면 이해해요. 학교에 가서 합격하신 다음에 교단에 딱 서는 순간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를 딱 받는 순간 문서구나 하는 게 딱 그때 머리에 박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2022 개정특수교육과정은 문서다. 그 문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추구하는 인간상이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핵심 역량이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학급 급별 교육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그냥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 역량,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이 용어만 눈에 익히세요. 눈에 익히세요. 자, 그 다음 밑에 1번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자,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은 계속 무슨 교육과정이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고 2022 개정특수교육 교육과정이다. 머릿속에 꽉 박아요. 2022 개정특수교육 교육과정 이렇게 딱 머리에 딱 박아요. 자, 그리고 봅니다. 이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발전해 왔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교육과정 변화에 요청하는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을 바꾸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해서 그 배경을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첫째 있죠. 첫째 잘 봐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감염병 대유행이 저거잖아. 우리 코로나. 그리고 기후 생태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인구 변화 우리나라에 제일 큰 거 있잖아. 지금 저출산.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 첫째예요. 첫째. 이 첫째를 제가 왜 자꾸 보라냐면 선생님들 2차 면접 볼 때요. 이 첫째가 그대로 적용돼서 2차 면접에 질문이 되고
그리고 저거 수업 실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이라든지 에듀테크라든지 AI 교육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한다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2차 면접 볼 때 왜 디지털 도서, 다시 할게. 선생님들이 2차 면접 볼 때 왜 미래교육, 디지털 학습, 학습 환경, 그리고 AI 이런 단어들이 왜 자꾸 등장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왜 수업 실현에서도 등장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교육과정 그렇게 짰잖아, 지금. 교육과정 이렇게 짰으니까 선생님들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돼요? 그 관점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는 선생님들이 한번 봐주시는데, 셋째에서 이 표현요. 맞춤형 교육이라는 표현 눈에 익혀놓으세요. 2차에서도 많이 써먹을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에서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 쉽게 생각하면요, 교육과정의 자율성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 옛날 얘기 라떼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 예시가 딱 좋아.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국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국사. 지금의 한국사. 그 책이 상, 하 딱 2권이었어요. 상권, 하권 딱 2권이었다고. 조선시대 해가지고 지금처럼 선생님 이전과 이후 그렇게 나눴다고 책을.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 따지면 교육부 뭐 이런 데죠. 이런 데서 발간한 그 책만 존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집만 존재했지, 혹은 여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뭐 해설서 비슷한 그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존재했지 교과서는 그거 한 권이었다고. 근데 선생님들은 어때요? 한국사 출판하는 출판사가 많지 않아요? 많잖아. 그죠? 근데 출판사는 우리 하나였다고. 이게 자율성, 교육과정의 자율성. 하나가 여러 개가 됐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깁니다. 자, 5쪽부터 선생님 이제 잘 들여다보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맨 위에 봐요. 자, 그동안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을 개성하면서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거기서 미래사회 밑줄, 주도적 삶 밑줄. 용어에만 익숙해지세요. 자, 그래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온 교육 이념과 인간성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해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밑줄 치고 별표 3개입니다.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이에요. 그 밑에 물론 인간상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딱 요걸로 표현됩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자, 한 장 넘겨봐요. 6조. 넘겨서 밑에 가나다라 있죠.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역량들을 키우게끔 한다고. 그걸 위해서 이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가셨어요? 차근차근 접근하세요. 차근차근.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있죠, 박스. 네모 박스. 얘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총론 자료에는 없어요. 얘는 총론 해설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는 뭐라고 됐냐면, 2022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물론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포함되죠. 그죠? 거기서 총 4개의 방향을 설정했어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 규현,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별표 3개.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 우리 지금 5쪽 합니다. 5쪽. 페이지 5쪽. 자, 자료 5쪽에 그 총론 해설 박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에서 미래교육이라니, 뭐 디지털 자료라더니, 뭐 AI 교육이라더니 이런 단어들이 자꾸 선생님들 면접에서 물어보고
수업 시간에 그게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아직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이상 시험 본 선생님들, N수생 선생님들은 괜찮지만 이제 4학년 선생님들 교생 실습 가잖아요. 교생 실습 가가지고 교생할 때요 디지털 기자재를 갖다가 교생 실습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해보면 나중에 2차 준비할 때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 박스 있는 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 외우지 마. 아, 이런 흐름이구나 하고만 가져요. 결국은 이 4개의 동그라미 1, 2, 3, 4가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도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에서 사까지 나옵니다. 가는요, 키워드가 미래 대응 능력과 주도성입니다. 키워드가. 이건 제가 정한 키워드가 아니에요. 총론 해설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가 봐봐요. 디지털 전환, 기후, 생태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 그래서 미래 대응 능력과 주도성. 그거 봐요. 위에 나와 있잖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에서. 맞잖아. 그죠? 그리고 학생의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키워드는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얘도 뭐예요? 포용성이잖아. 포용성. 창의성, 포용성. 이렇게 포용성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다요, 다. 자, 모든 학생들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얘의 키워드는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함량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 선생님들 외워야 돼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얘는 외워야 돼요. 기초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면 지금 기초학습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잖아요. 그 기초학습 능력을 키운 다음에 궁극적으로 뭘로 빠지는 줄 아십니까? 평생학습으로 빠져요. 평생학습으로 빠지려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그래서 다의 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이 용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앞쪽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해 위주입니다. 선생님들 이해 위주예요. 외워야 될 거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뭐 별표 3개 하세요, 외우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라입니다. 라.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키워드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그것도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구축, 밑줄 치고 별표 3개예요. 이 용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차 면접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생님, 작년이지 작년, 그지? 작년 2022 교육과정 문제는 그쵸, 좀 화가 나죠, 화가. 제가 그 기출 해설하고 나서 얼마 전에 내가 기출 해설한 걸 다시 봤거든요. 와, 욕 많이 하더라. 성질 많이 났던데. 나도 놀랬어. 내가 저렇게 성질이 났구나. 저렇게 욕을 하는구나. 욕이라 해서 거친 욕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 분석 그 해설을 해주면서 그렇게까지 막 성질 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내가 그때 많이 성질 났구나. 생각은 또 성질 나더라고. 아무튼요. 자, 꼭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구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어. 그 다음 마입니다. 자,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에 대한 성찰을 강화한다. 키워드는 깊이 있는 학습이에요. 이 키워드 내가 정한 게 아니라 그랬죠. 총론 해설서 있는 용어라 그랬죠. 한참 들여다봤어요. 왜 깊이 있는 학습에다가 포인트일까? 대부분 옆에 있는 다른 단어들이 제가 진하게 나눈 단어들을 키워드로 잡을 텐데 이거예요. 이거 봐요. 다시 올라가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췄죠. 그럼 기초 학습이 갖춰졌죠. 기초가 갖춰졌잖아. 기초 갖춰지면 우리 뭐 해야 돼? 그 다음에요. 심화 학습 해야 되잖아요. 그 심화 학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학교에서는 기초 학습, 그러니까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가지고 기초
기초학습 능력을 키워서 그거를 다시 깊이 있는 학습, 심화로 빼는데 심화로 빼는 방법이 교과 간 연계 통합, 삶과 관련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이런 게 이렇게 하면 깊이 있는 학습, 심화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하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위에 포용력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러고 나서 학교 졸업하면 평생 학습을 따라갈 수 있다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여기서는 키워드가 능동적 참여와 학습의 질 개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이 바가 자 1번 다와 연결된다. 2번 마와 연결된다. 이 바가 동그라미 1 다랑 연결된다. 동그라미 2 마랑 연결된다. 몇 번? 마랑 연결돼요. 그러면 바는 또다시 무슨 말이냐면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학습 참여형 수업을 하라고. 자, 그리고 거기서요. 학생 참여형 수업 이것도 밑줄 그고 별표 3개입니다. 이 용어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입니다. 자, 밑에 봅니다. 교육과정 자율화, 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키워드는요, 자율화, 분권화예요. 교육과정의 자율화, 분권화. 그러니까 봐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이게 학교로 넘어오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만들 때 어떻게 해라? 자율적으로 해라. 민주적인 참여를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5쪽에 있는 거는 문장들을 다 외운다? 아니요, 외우지 마요. 제가 별표 3개짜리라고 한 것만 선생님 용어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박스 봐요. 박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의 확대 이해해갖고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건 나중에 저 뒤로 가면요. 기본교육과정 쪽에서 저기 총론의 기본교육과정에 배울 때 이 용어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지. 국가에서는요, 선생님 각 과목마다 최소 수업 시수라는 걸 정해줘요. 마지노선. 이거만큼만 해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1년에 130시간을 해라 했으면 1년에 130시간 해야 돼. 만약에 129시간을 하면 교장 선생님 세고랑 차요. 131시간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130시간은 반드시 하세요. 최소 수업 시수. 최소로 이거는 하세요. 이 시간만큼은. 이 개념이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짤 때 나중에 교생 실습 가보시면요. 국가에서 정한 수업 시수보다 더 많이 짭니다. 만약에 130시간이 최소 수업 시수면 한 140시간 정도 짜요. 예를 들면.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가요. 눈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가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학교에 못 가요. 이런 것들 감안한다고. 이런 것들 감안해서 수업 시수를 사실은 좀 넉넉하게 짜놔요. 그래갖고요, 선생님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우리 코로나 빵 터졌을 때, 땄을 때 학생들 수업 시수가 모자라잖아. 수업 시수는요, 학교에 출근해야 된다니까. 그 모자라가지고 원격 수업 이런 걸로 막 대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최소 수업 시수 그때는 그 해는 무시하고 넘어간 걸로 기억해요. 교육부에서 땅 해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최소 수업 시수 못 마치더라도 인정한 걸로 합시다 하고 넘어간 걸로 기억해요. 자, 5쪽부터는 제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외워야 될 키워드나 문장은 외우라고 할 거니까요. 무조건 다 덮어놓고 외우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핵심 역량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심에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 공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즘도 그게 있나? 국민교육원장? 있나? 우리 때 국민교육원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냄새가 나요.
자, 아무튼 홍익인간의 이념.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이에요. 선생님들 저기 뭐야 교육 철학 다 배울 거 아니에요. 1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우리는 교육 철학, 교육사는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2학년 때 배워요. 그걸 왜 2학년 때 가르치지? 1학년 때 배우는데 교육 철학, 교육사. 아무튼요. 거기서 항상 우리나라 교육을 얘기할 때는 홍익인간이 항상 먼저 나와요. 호랑이랑 곰이 마늘이랑 쑥 먹고 된 거는 홍익인간이 아니라 당군 신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바탕으로 이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추구하는 인간상 밑줄요. 자, 추구하는 인간상 얘는 외워야 돼요. 일단 뒤에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4가지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 이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가 완성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고.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이 추구하는 인간, 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과정에서는 아래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핵심 역량을 기르게끔 하는 거라고요.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을 기르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심플하게 정리하세요. 추구하는 인간상,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자창교도 해도 되고요. 이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편한 대로 두 문자 따세요. 앞에 단어 따세요. 아니면 이걸로 문장을 만들든지. 이 4종류의 인간상은 선생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다라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요거 기억하세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다라 마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역량이 다 필요해요. 역량이 그 중요도에 따른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 밑줄, 창의적 체험활동 밑줄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과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 교육의 의미와 방향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교과교육 밑줄, 창의적 체험활동 밑줄 하라 그랬죠. 잘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과정, 우리 유치원은 몰라. 유치원은 모르는데 초등하고 중등만 생각하자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과정은요, 기둥이 2개예요. 기둥이 2개. 큰 기둥이. 뭐와 뭐?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2개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과군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2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교과는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과군 그리고 선택교과. 선택 과목 아닙니다. 용어 조심해야 돼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선택교과입니다. 선택교과. 예를 들어서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선택교과 보건. 공통교육과정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 이런 거.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요. 교육과정은 기둥이 큰 거 2개야.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2개야. 그리고 또 교과 안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과군과 선택교과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 더 재밌는 거. 얘는 일반 교육과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얘는 일단 우리는 안 다루니까 우리가 다루는 것만 얘기할게요. 저거. 공통교육과정.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근데 기본교육과정은 달라요.
기본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얘는요, 이 형태에다가, 자, 이렇게 할게. 똑같아요. 이 형태에,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옮겨 적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일상생활 활동이 들어가요. 이거 두 개 똑같아요. 이거 그대로 붙여요.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세팅이에요. 저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교과군이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나온 김에 하자 또. 미리 한번 돼요. 뒤에서도 언급할 건데 선생님들 이거 자꾸 헷갈리더라고. 이거를 이해하는데 선생님 초등 교육과정 갖고 이해하면 되게 좋아요. 자요. 초등은 몇 학년부터 몇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러면 얘네들의 교과군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에서 2학년. 2학년씩 끊어요. 그리고 2에서 3이지 3. 3에서 4학년. 그리고 5에서 6학년. 그러면 초등은 교과군이 몇 개? 교과군이 몇 개? 3개. 3개의 교과군.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초등에서 제시하는 최소 수업 시수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6년짜리. 몇 년짜리? 2년짜리예요. 왜? 교과군은 쪼개지잖아. 얘네들이 최소 수업 시수는요. 최소 수업 시수는 2년이라고 2년. 자, 내가 미리 좀 한번 가볼게요. 절로 가볼게요. 기본교육과정으로 가야 되거든. 뒤에서 지금 이해 안 돼도 돼. 괜찮아요. 뒤에서 여러 번 반복할 거라. 뒤에서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35쪽. 일단 35쪽부터 펼쳐놔요. 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얘는 학년이 어떻게 돼요? 1, 2, 3. 그럼 얘의 교과군은 어떻게 돼요? 1에서 3학년이에요. 그러면 얘는 몇 개의 국가군? 1개의 교과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 때문에 중요하다고. 36쪽이요. 36쪽 맨 위에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 동그라미 한번 보여요. 총 수업 시간은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 최소 수업 시수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뭐냐고. 총 수업 시수, 최소 수업 시수를 얘기할 때 기준이 뭐냐고. 연도가 아니라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그 개념이 아니라고. 무슨 개념이라고? 교과군 개념이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잠깐만. 내가 중학교를 날렸지 참. 중학교를 날렸으니까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가지. 자, 선생님 저기 우리 저기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있죠. 거기서 공통이든 기본이든 상관없어요. 22쪽 맞나? 선생님들 22쪽 맞나? 잠깐만. 이걸로 찾아보면 잠깐만요. 좀 선생님들 눈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가. 22쪽.
22쪽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선생님 왜 초등을 봐요? 중등인데 보시라고요. 보셔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계속 들여다보고 이걸 외우니까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니까 그걸 합쳐서 그냥 3년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라고. 이 최소 수업 시수의 기준은 교과군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22쪽에 밑에서 동그라미 3번 봐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끝에 봐요.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교과군을 가지고 최소 수업 시순위, 총 수업 시순위를 계산하는 거라고.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요? 이거 지금까지 분명히 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걸.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냥 3년 동안이 3년 시간의 개념으로 최소 수업 시수를 선생님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교과군의 개념으로. 그러면 이렇게 문제 내면 선생님들 다 틀려. 자,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의미한다. 얘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교과군을 기준으로. 제가 학교에서 교사 생활만 18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노량진에 강사 아무도 없다고. 왜? 학교 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3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시간으로 3년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라고. 교과군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 정말로 선생님들한테 교육과정을 그냥 가로 넣기, 문장 쓰기, 외워서 쓰는 거 말고 정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 수업 시수는 시간의 개념이지 교과군의 개념이지. 자, 상식적으로 알고만 계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그 역량 보겠습니다. 자, 좀만 참으십시오. 역량까지만 하고 잠깐 좀 쉬겠습니다. 자, 일단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만 잘 봐요. 그러니까 2015와 2022에서 바뀐 거는 협력적 소통 역량, 그러니까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뀌었거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얘 나오겠지. 그죠? 똑같은 거 누가 나오겠어요? 바뀐 거 나오겠지. 그래서 마가 별표 3개입니다. 그래도 역량 이름들은 다 기억해야 돼요. 얘 대문자로 따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순서 맞춰야 되나요? 순서 맞출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편한 대로 해가지고 다 외우십시오. 자, 협력적 소통 역량.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이다. 해설 봐요, 해설. 나와 나예요. 나와 나. 그리고 나와 우리예요. 내가 나한테, 내가 우리한테 필요한 배려와 필요한 소통과 배려, 협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가문 선생님들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전공 이론이랑 이 협력적 소통 역량이랑 엮여서 문제가 나온다면 나올 거 굉장히 많아져. 의사소통 장애에서는 준언어 조소, 비언어 조소 이런 거 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생동 장애에서 저거 있잖아요. 남이 나한테 뭐라 할 때, 정생동 장애가 학습장애. 미안해요. 학습장애 사회적 기술 가르칠 때 누가 나한테 뭐라 할 때 쓰는 기술이 있잖아요. 찾아서 쓰세요. 답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학습장애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쓰는 기술이 있잖아요. 눈 쳐다봐라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거 찾아 쓰시라고. 그거랑 문제 엮여서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가 가나요? 그리고 지적장애에서는요. 지적장애에서는 뭐라 연결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옹호 기술하고 연결해서 나올 수 있지. 자기결정 기술을 크게 엮일 수도 있고, 자기결정 기술로 크게 엮일 수도 있고, 또 자기옹호 기술로 엮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교육과정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면 답은 협력적 소통 역량이 될 거고, 만약에 전공이랑 엮으면, 학습장애랑 엮으면 사회적 기술에 관련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할 때 하는 기술, 그리고 지적장애랑 엮으면 자기결정 기술, 자기옹호 기술이랑 엮여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나와도 하나도 안 이상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 밑에다 표 해가지고 2개 비교해 놨습니다. 다 똑같아요. 협력적 소통 역량만 달라요. 나오면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또 이거 안 나오고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뭐 또
욱하고 올라오겠죠.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학교 급별 교육 목표 가겠습니다. 저기 한번 쭉 훑어 드릴 테니까 천천히 훑어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요거 훑어 주실 때 스탑한 다음에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